이민 당국이 뉴욕시에서만 100명 이상의 불체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구금된 불체자들의 정확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조력 등 기본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이 정부 각 부처로 확산하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보호청 등 특정 부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또다시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운항 중이던 소형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승객과 조종사 등 10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1,600만 넘는 메디케이드 청구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 전국적으로 주미 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짜 구속영장과 가짜 웹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사기 행각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ICE와 DHS 요원들이 뉴욕시에서 100명 이상의 불체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조력 등 기본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가 어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이민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뉴욕시와 근교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더시티는 체포된 많은 불체자 중 상당수는 구금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민 변호사들이 구금된 불체자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이들은 뉴욕주 고센의 오렌지 카운티 교정시설, 펜실베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셰넌 밸리 센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구금시설 등으로 보내집니다. 현재 약 30개 이민 단속팀이 뉴욕시 5개 보로,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주변을 단속 중입니다. 이들은 범죄자를 우선 표적으로 삼지만 단속 과정에서 신분 문제만 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구금된 불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도 못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구금된 불체자 중 약 25%만이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CE는 매일 전국에서 1000명 이상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는데 워낙 체포된 사람이 많아 구금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4일 기준 구금 시설은 수용 인원 대비 109%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38,521개 침상 규모의 구금 시설에 42,0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CE는 현재 각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14개 구금시설, 10,000개 자리가 있는 4개의 대형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체포한 불체자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끄는 피난처 도시, 로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정부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이 정부 각 부처로 확산하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보호청 등 특정 부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감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 연방선관위 위원장은 불법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보건복지부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FDA, CDC와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특정 비율만큼 감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동될 예정이며 감원 대상이 된 직원들은 해고를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의 내용은 정해졌지만 이를 실제로 발동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보호청 직원 수십 명도 관리자로부터 즉각 행정휴직 처리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상급자로부터 전화로 휴직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이메일로도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던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는 어제 연방공무원 노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중단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의 완전 금지 여부 심리가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중단되며 희망퇴직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1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일론 머스크의 정보 효율화부에 연방정부의 중요 컴퓨터 시스템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불법이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 효율화부는 법적 근거를 가진 정식 부서가 아니지만 소속 직원들이 연방정부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12개 주 법무장관들은 머스크와 그의 직원들이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 및 사회보장번호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임의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지급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격이 없는 개인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례가 없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총 12개 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머스크의 정보 효율화부는 최근 또 재무부 최고위급 직원과 충돌한 끝에 그를 사임시키면서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재무부 시스템은 사회보장연금, 세금 환급, 기타 연방정부 지급금 지불을 위한 각종 민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재무부가 결제 시스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보효율부가 재무부 송금을 빠르게 중단시키고 있다면서 재무부가 외부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콜라 코텔리 판사는 보다 영구적인 금지 명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또다시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운항 중이던 소형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승객과 조종사 등 10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주 안전관리국은 어제 알래스카 어널레클릿을 출발해 놈으로 향하던 베링에어 소속 여객기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기엔 승객 9명과 조종사 1명 등 총 10명이 타고 있었다고 안전관리국은 전했습니다. 어널레클릿에서 어제 오후 2시 37분에 이륙한 이 여객기는 오후 3시 16분 어널레클릿과 놈 사이에 있는 노턴 사운드만 상공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파악된 뒤 실종됐습니다. 어널레클릿과 놈은 노턴 사운드만을 사이에 두고 약 1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알래스카 현지 언론은 소방당국을 인용해 해당 여객기가 10명을 태우고 가던 도중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순찰대는 놈과 화이트 마운틴을 중심으로 지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날씨와 가시거리 문제 때문에 항공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링에어는 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이며 실종 여객기 기종은 단발 터보프롭 경비행기인 세스나 208B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1,600만 달러가 넘는 메디케이드 청구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300만 달러를 즉각 회수하고 9개 업체를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주 보건국의 컴퓨터 시스템 이메드 NI에 의해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1,62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청구액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보건국은 부당 지급된 청구액 중 약 3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9개 업체를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지급된 청구액 중 1,180만 달러는 민간 의료보험사를 통해 청구된 금액이며
메디케이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과 클리닉 등 10개 업체에 지급된 금액이 96만 4,333달러, 메디케이드 보장이 중단돼야 하는 수감자에게 지급된 3만 5,441달러 등입니다. 신생아 출산 및 산모 의료비로 청구된 금액도 1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욕주는 6개월 감사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총 3억 7천만 건에 대해 496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약 850만 명이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 약 300만 명은 부적격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 전국적으로 주미 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짜 구속영장과 가짜 웹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사기 행각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미 대사관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사기주의 안내를 공지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도 재차 주 미국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발신 번호를 조작해 주 미국 대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지문엔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전화 수신인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전화 수신인에게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 중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이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는 가짜 구속영장까지 동원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한인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의뢰인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사적으로 착복했습니다. 법원은 5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 클로스터 거주 마이클 이 씨에게 징역 54개월과 327만 달러의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32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2020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의뢰인들과 부동산 매매 상대방들을 속여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야 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고객들에게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잘 보관돼 있다면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의뢰인에게 제시한 위조 잔고 증명서에는 287만 달러가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잔액은 2만 5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는 유용한 돈을 카지노 도박과 자신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식당 비용 지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착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비흡연자 폐암 진단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기오염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4일 국제학술지 랜싯 호흡기 의학에 발표한 새로운 논문을 통해 대기오염이 폐암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폐암은 대부분 선암 형태로 발생합니다. 선암은 전체 폐암의 약 32%를 차지하며 체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새롭게 폐암에 걸린 남성 약 150만 명 중 45.6%가 선암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폐암 진단자 90만 8,630명 가운데 59.7%가 선암이었습니다. 연구소는 폐선암 발병 사례 중 약 20만 건이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약 11만 1,486명, 여성 8만 378명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비흡연자 폐암 사례의 53에서 70%를 차지하는 등 선암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기오염은 이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기오염에 의한 선암 발병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프로그램 폐기 정책의 영향으로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한국계 생도클럽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체드 포스터 웨스트포인트 부교장은 지난 4일 서한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과 국방부 및 육군 지침에 따라 사관 생도들이 참여하던 일부 클럽을 해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웨스트포인트는 성별, 인종,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도들의 과외 사교 클럽 12개를 폐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생도들이 참여한 한미관계 세미나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포럼클럽, 아시아태평양 포럼클럽, 베트남계 미국인 생도협회, 라틴 문화클럽, 미국 원주민 유산 포럼, 전국 흑인 엔지니어 협회, 여성 엔지니어 협회 등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다국적 범죄 조직이 저소득층 지원금이 담긴 EBT 카드 정보를 불법 복제한 뒤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루마니아 국적 3명과 프랑스 국적 2명입니다. 모두 불체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ATM과 카드 결제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복제한 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하루 동안 약 25,500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셉 맥널리 연방검사는 불체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뺏는 이 같은 범죄는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YP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강도 및 폭행 사건을 경험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가 지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NYPD는 약 2,400건의 아동 대상 중폭행과 약 4,200건의 아동 대상 경범죄 폭행, 18세 미만 강도 피해자 약 1,500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강도 사건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청소년 강도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에 맞은 청소년 역시 2023년 101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9일 밤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순찰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산만운전, 난폭운전, 과속운전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불법 판매한 업소에 대한 단속도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 경찰은 음주운전 이동 검문소를 무작위로 설치하고 암행 단속 차량을 배치하는 등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음주운전은 무관용으로 체포,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슈퍼볼 주간 뉴욕주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62명이 체포됐고 8,388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